2월 17일 장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장 시작 전에 올려놓았던 장전 이슈, 그 다음에 여의도 빅 이슈, 장전 이슈하고 전망에 따른 내용들, 장 시작 후 종목별 결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와 각종 지표에 대한 악재 사항과 그 다음에 시장 기대감, 그 다음에 투자 종목 삼성전자 위주의 관련 기업들, 그 다음에 한국 금리 인하 시의 영향, 그 다음에 KMW 20년 분기별 매출 추정치를 통한 5G 투자 흐름 분석, 제일 마지막으로 2차전지 LG화학하고 오늘 시장에 따른 투자 포트폴리오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2월 17일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냐면은 미 증시 쪽 관련돼서 나스닥은 소폭 상승한 반면 다우는 소폭 조정이 있었다 라는 거고, 코로나 확산세 감소로 상승 출발로 하락한 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재밌는 내용은 미국 텍스 2.0 신규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서 장 마감에 반등을 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좀 재밌는 결과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증시 부양 정책, 그 다음에 일본의 금일 지수 하락 사유, 그 다음에 한국의 금리를 인하했을 경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좀 분석이 돼야 될 거고요. 오늘 미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합니다. 세부 종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2월 12일 이제 HFR이 호실적 1, 4분기의 실적이 급진적으로 증가한다 라는 부분이 있었죠. 계속적으로 상승세 타고 있고요. 솔리드는 2월 14일 19년 4분기 후실적을 이제 발표했죠. 그래서 이제 5G 관련되는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이 있는지, 그 다음에 수급은 어떻게 되는지 라는 부분이 좀 궁금한 점이었고요. 2차 전기 관련돼서 LG화학 배터리 관련돼서 SK이노베이션에서 이제 미국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는 승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관련돼서의 지금 현재 이제 상승,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투자해도 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거고요. 셀트리온 여러 가지 좀 셀트리온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3월에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게 따라서 바이오 섹터가 어떻게 반등을 할 건지의 여부가 좀 있습니다. 뭐 시장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저희 투자 종목에서 레우콘 바이오가 기간 순매수 이틀째인데 오늘 추가 상승 여부가 좀 관심이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갤럭시 S20 시장 판매, 그 다음에 제이플립 폴드폰 상승에 따라서 관련되는 종목들이 쭉 언급이 돼 있습니다. MC넥스가 2월 14일 13% 급등했는데 그게 더 지속 상승할지 여부, 그 다음 KH바텍, 세경하이테크는 대표 종목으로서 지속 상승한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아침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침에 제가 7시 7분에 장전 전망 이렇게 이제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눈이 소복히 와서 고통 체증이 좀 발생할 것 같고, 미국 정시는 뭐 이렇게 되는데 재밌는 부분은 요거죠. 주식 투자 시 10% 감세 정책을 지금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려면 좀 시일이 걸리겠죠. 하지만은 좀 좋은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된 거고, 두 번째로는 기타 이제 상세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주에 조심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조금 포지셔닝을 잘 짜는지 그런 큰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제 내용들을 좀 적어놨는데요. 큰 흐름으로 봐서는 반도체 관련주, 부품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뭐 삼성전자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뭐 폴드폰, 뭐 그 관련되는 부품주,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고, 2차 전지, 5G 등 기술주는 선호 지속 상황일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큰 흐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다만 이번 주 2월 17일부터 23일에 각종 경제 지표가 발표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지수가 상승했던 거는
코로나 영향이 있기 전에 전망들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코로나의 영향을 반영한 어떤 내용들이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유로존 서베이, 그 다음에 미국 뉴욕 필라델피아 제조업 서베이, 그 다음에 선진국의 주요 이제 PMI 지수들이 이제 속속히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서 영향이 크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는 시장이 상당한 변동성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떻느냐? 이달 말에 BIS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 이후 이제 수출입 통계가 이제 발표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의 신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 뭐 많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별 영향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점진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거고, 아니면은 단계적인 조금 조정이 거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면은 악화된다고 했을 때 그냥 다 하락을 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금일 중국이 시장 그 금리 정책을 또 완화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한 1% 정도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의 총재가 지금 현재 요런 상기의 2월에 대한 지표들을 쭉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요 지표들을 보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현재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언급을 드릴 건데, 1.25에서 1% 정도, 25bp 정도는 조정할 그런 내용들이 조금 큰 흐름 속에서 반영이 되고,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한국 지금 시장이 그렇게 나빠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G 관련돼서 2월 전번 주 조금 급등을 가져왔던 종목이 이게 오타가 좀 났네요. 아침 일찍 올리다 보니까 HFR이 있고, 그 다음에 솔리드, 그 다음에 요런 종목들이 쭉 있는데,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왜 오르느냐, 그리고 왜 지금 현재의 뭐 대장주로 불리는 KMW, 그 다음에 RFHS는 왜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상세하게. 현재 상황에서는 뭐냐면은 국내, 이것도 오타가 좀 났습니다. 그 국내 통신사가 4분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이제 납품을 갖다가 받지를 않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5G 종목들이 좀 눌림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KT를 위시해서 이제 세계 통신사가 뭐 최근 1, 4분기부터죠. 1, 4분기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납품을 이제 받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1, 4분기의 매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고, 두 번째는 2, 4분기, 3, 4분기가 20년 5G 업체 최대 호황기라는 입장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요거는 예상 매출치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국내 매출보다는 5G는 이제 해외 시장의 개화기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죠. 미국부터 캐나다, 호주, 뭐 인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물량이 점점 늘어나겠죠. 뭐 유럽은 뭐 올해 말에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얘기하는 거고, 일단은 현재의 일본하고 미국 수출 물량이 더 관심이 가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물량들이 2분기와 3분기에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는 어떤 부분이 종목들이 더 오를까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프론트홀 중계기 인빌딩 관련되는 1, 4분기 매출 급증 업체 중심으로 해서 HFR, 그다음 솔리드, 이노와이리스가 오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HFR이 2.449, 이노와이리스가 4.25, 그 다음에 솔리드가 0.45 정도의 상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추가적인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일본 KDI 3월 상용화 선언에 따라서 기타 장비 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 HFR, RF텍, 뭐 S텍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산도 지금 현재 0.68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각 금주에는 각종 지표 발표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량이 있지만은, 그래서 결론은 한국 지수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5G 투자 수요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일 아침에 추가적인 증권사 리포팅을 쭉 보면서 좀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LG화학, 그 다음에 카카오, 요런 종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5G 관련되는 솔리드 쪽에 증권사 리포팅이 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말에 LG 이노베이션이 제기했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는 LG화학이 승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일단은 승리를 하게 되면 미국 수출과 관련돼 있어서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는 거죠. 다만 그게 무슨 뭐 사람과 사람의 싸움처럼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쉽게 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애플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침해를 했다. 그러면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대해서 금액적으로 보상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아도 되지만은, 지금 현재의 좀 이따 보여드릴 내용이 있지만은 2차 전지 관련돼서 삼성 SDI, LG화학, CATL, BYD, 파나소닉을 비교했을 시에 지금 현재의 LG화학의 한 달치 상승은 23%이나 6개월 상승치도 28.8밖에 안 됩니다. 물론 CATL은 6개월 상승치가 100%까지 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이 금일 평가가 잘 나왔고, 그러한 부분에서는 환경 컨센서스에 나와 있는 LG화학의 증권사 리포팅을 꼭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관심 종목이라고 언급드렸습니다. 뭐 꼭 사라는 게 아니라 큰 흐름을 보시라고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을 좀 당분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3월은 이제 미국 진출 모멘텀이 있고요. 제품을 미국이 이제 런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출이 더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유럽 합계 관련돼서 렌시마 SC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치료제 이제 기대감이 좀 크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 종목 중에서 레고캠 바이오가 기간 순매수 이틀째인데 요것도 좀 관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지금 현재의 상승률로 보면은 4.95 정도가 됩니다. 한 3일째 한 12에서 15% 지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올리패스 관련되는 지속적 하락이지만 2월 영국 임상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S20, 그 다음에 갤럭시 G 플립 폴더블 폰입니다. 요 관련돼서 이제 카메라 관련주가 급부상하고 있고 수급이 지속적으로 잘 들어올 겁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폴더블 관련돼서 KH바텍, 세경 하이테크 요런 종목들이 지속 상승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들의 오늘 수급이 생각보다 너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KH바텍이 7.76% 올라가고 있고, 세경 하이텍이 전번주 급등에도 불구하고 한 5% 정도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론도 4.74, 카메라 관련주입니다. MC넥스 6.42, 하이비전 2.81, 그리고 나무가라고 하는 TOF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8.99,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Z 플립 관련주라고 언급되면 KH바텍, 세코닉스, IM, 캠트로닉스, 나무가, MC넥스, 파트론, 옵트론텍, 삼성전기, 캠시스, 덕산 네오룩스, 인터플렉스, 그 다음에 인탑스, 요런 정도가 될 겁니다. 오늘 수급들이 다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좀 있었고, 아침에 이런 내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시간이 걸려서 제가 좀 끊고 8시 정도에는 올려놨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파워포인트로 넘어가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크게 뭐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자고 그러면 큰 흐름 속에서는 중국이 국내의 증시나 아니면은 경제의 뭐 개선을 위해서 좀 여러 조치를 하면서 중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고, 일본은 4, 4분기 전체적인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한국은 그냥 소폭, 그냥 코스피는 하락하고 코스닥은 소폭 상승, 뭐 이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거고, 크게 이니셜한 종목들로 보면 삼성전자, 지플리, 폴드폰 이런 부분이 있고, BTS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 다음에 5G 뭐 이런 정도로 좀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장전에 뭐 미리 얘기했으니까 뭐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내용이 있는데 그 올려놓은 내용이 계속적으로 댓글을 달고 방송을 달기 때문에 최신 내용이나 뭐 이런 거를 확인하시려면은 꼭 최신 방송 새로 고침하신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도 있고 중국의 영향 때문에 한국의 시장 성장성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 따라서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말 아니면은 3월 초에 좀 나름대로 지표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건 예상입니다. 뭐 한국 금리가 지금 현재 1.25인데 1%, 즉 말해서 25bp 정도의 인하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영향이 있느냐, 요걸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의구심하고 찬성론이 좀 여러 가지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금리 인하했을 때 가계 소비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자 비용이 약 2.7에서 3조 원 정도가 이제 낮아지는데, 이 부분이 이제 소비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죠. 물론 그런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100% 소비로 다 전달되지는 않겠지만은, 이러한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행을 오지 않고 그 다음에 소비가 되지 않는 그러한 외국인의 국내 소비 감소 부분은 충분히 상쇄할 정도는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년 상반기 국내 소비가 8.4조 정도였는데 여기 이제 30% 감소가 된다라고 하면 약 3조 원 정도가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자 비용이 만약에 뭐 한 25bp까지만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2.5에서 3조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감소 부분을 충분히 완충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2월 말 한국의 지표들이 좀 나오고 이러면은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하고, 금일에 트럼프가 주식을 매수했을 때의 10% 정도의 감세는 인정해 주겠다라는 호의적인 정책을 낸 것처럼, 한국도 금년 3월에서 4월 정도는 한국 주식을 거래하는 부분에서 감세 정책을 쓰겠다라는 내용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검토가 됐었고, 실질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은 그런 기대감도 역시 우려에 비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금리의 인하가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좀 우려에 의해서 좀 주저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은 통화 정책의 본질인 경기와 물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저는 금리가 25bp 정도는 내려가는 게 저 입장에서는 좀 좋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자, 5G 관련돼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는 크게 큰 흐름들이 프론트홀 아니면 1, 4분기에 매출이 좀 잘 나오는 그런 종목에 우선 수급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노와이리스, HFR, 솔리드, 다산 네트워크 뭐 이렇게 좀 돼 있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러면은 뭐 5G 대장주라 불리는 KMW와 RFHC는 언제 가니?
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좀 얘기했는데, 그러한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게 KMW의 20년 예상 매출 추정치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MW의 주요 매출 근원은 이쪽에 RF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MMR과 RRH입니다. 그래서 안테나와 필터 부분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고요. 자, MMR과 RRH 요 장비의 이제 금년에 매출이 쭉 늘어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20년 2분기 쪽입니다. 130 이게 1300 그 단위가 10억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1300억 단위가 늘어나는 거고 3분기에 2340억 정도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급등했을 때 얼마냐면은 작년에 2, 4분기가 1302억 정도였고 그 다음에 이제 200억이었는데 올해 3, 4분기에 매출이 작년 3분기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 4분기는 작년에 4, 4분기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영업이익이 이제 급증을 하게 된다는 게 이제 아래 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KMW의 20년 예상 매출 추정치를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러면 언제 투자하는 게 좋으냐라는 거죠. 그게 주식은 선방향되는 측면이 반드시 있고, 그러면 20년 2, 4분기에 실적이 뭐 공개되는 게 7월 그렇게 되는 거고 3, 4분기에는 10월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사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KMW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을 사더라도 어차피 1, 4분기는 작년 4, 4분기보다는 개선이 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2, 4분기에는 훨씬 좋아지고 3, 4분기에 최대치를 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한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 조금씩 가지고 가다가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분석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어떠냐? 저도 KMW가 이런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5G도 이런 흐름을 보인다라고 보기 때문에 5G 특정 종목이 아니더라도 조금 뭐 잘 나가는 종목, 많이 언급되고 뭐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은 이런 흐름 속에서 투자의 시나리오를 짜시는 게 현명하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5G를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뭐 작년 실적도 뭐 그전보다 좋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왜 5G 하느냐 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걸 갖다가 좀 한 방에 조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자료들을 좀 가지고 좀 온 것들이 있습니다. 뭐 투자정권의 어떤 내용들을 좀 제가 오려서 좀 붙이는 건데, 5G 시장 규모가 20년 보시면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작년에 5G 종목들이 조금 좀 급등을 했던 거고, 그래서 뭐 2배 간 종목들도 있고 지금 이제 3배 간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올랐느냐?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는 게 21년이 20년에 거의 2배 이상으로 이제 증가되죠. 그 다음에 22년은 더 많이 증가되고 23년은 엄청나게 증가됩니다. 24년, 25년. 자, 그래서 대세 상승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어떤 내용을 하냐면은 뭐 특정 종목을 사셔라 마셔라가 아니라 금년에 포트폴리오에, 투자 포트폴리오에 만약 10개를 가져간다 라고 하면은 최소한 2개 아니면 3개 정도는 5G 메인 종목으로 가져가시는 게 21년, 22년, 23년을 보기에도 좋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증권사의 보통 리포팅을 보시면은 국내 매출보다는 해외 매출에 더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장이 된다라는 거죠. 일본이 올림픽 때문에 5G를 상용화를 빨리 하고, 그게 금년입니다. 미국이
각종 업체들이 인수합병이 되면서 5G에 대해서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그 다음에 캐나다가 늘려나가고, 호주가 늘려나가고, 중국이 늘려나가고, 인도가 늘려나가고, 유럽이 늘려나가고,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에서 어느 정도 상용화했던 제품이 일본과 미국에서 상용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곳에 납품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하나의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그런 업체들이 결국은 그 외 지역인 캐나다, 호주, 뭐 유럽, 인도, 중국 이런 시장에 당연히 자연적으로 납품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5G 종목들을 좀 많이 들고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오늘 그 LG화학 쪽 관련돼서 제가 나름대로의 좀 분석을 주말에 좀 하면서 초점은 그겁니다. LG화학이 과연 많이 올랐느냐, 아니면은 오늘 2월 17일이죠. 2월 17일 날 이 종목을 매수해도 괜찮겠느냐라는 거를 초점에 두고 이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피어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해외 쪽의 업체들, 뭐 CATL, BYD, 파나소닉, 뭐 이런 쪽이죠. 뭐 쉽게 해서 테슬라에 뭐 이렇게 배터리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하거나 뭐 이런 종목들이 쭉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1개월치 이제 이렇게 요게 이제 뭐 나온 게 상승률입니다. 상승률. 삼성 SDI가 26.7%, LG화학이 23.4%, CATL이 35%, 그 다음에 파나소닉이 15%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향후에 이제 지금까지 6개월 성장치를 쭉 비교를 해보면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CATL, 이게 100%가 넘었죠. 그 다음에 BYD도 32%, 삼성이 42%인데 LG화학이 2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오늘 만약 LG화학을 매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관점이면 저는 LG화학을 매수를 한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만 보시지 마시고 환경 컨센서스에 들어가셔서 LG화학에 대한 증권사 리포팅을 좀 참조를 하시고 그러한 분석이 옳은지 아닌지, 아니면은 적정하게 눌려진 상황에서 들어갈 건지 말 건지,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했던 거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만약에 내가 LG화학을 투자한다 라고 했을 때 오늘 이게 고점 논란이 있나 없나 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봤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방송에서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2월 14일 날 점심 전에는 뭐 다산, RF텍, KMW, RFHC, 올리패스, 레우캠바이오, BH 네패스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시장이 좀 좋았죠. 5G가 이제 급등을 하고 네패스가 급등하고 BH가 폴드폰 관련돼 가지고 좀 많이 상승을 이것보다 더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다산 네트워크가 좀 상승하고 있고 RF텍과 KMW가 소폭 조정이고 RFHC가 저가 판단에 의해서 지금 조금 소폭 상승이고 올리패스는 여전히 조정입니다. 바이오라서. 그 다음에 레구캠 바이오가 좀 급등을 지속적으로 3일째 하고 있죠. 지금의 뭐 비슷하네요. 5.16이 지금 5%니까. 그 다음 BH가 1.73에서 1.94, 그 다음 네패스가 0.54 정도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 뭐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기관 양매도 그렇게 세지 않은데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장을 거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 중에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간적 제한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면은 레오캠바이어는 외국인들이 오늘도 계속 들어오고 기간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간 외국인하고 뭐 양매수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기간의 매수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다만 기간이 3일째 순매수 지금 하고 있는 거고 BH 같은 경우에도 기간계가 뭐 3일째 순매수하고 있고 네페스는 금일 소폭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 빼고는 있는데 오후 되면은 기관들의 매수에 의해서 순매수 기간 순매수 이틀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조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RFHIC는 양매수 정도가 될 것 같고 KMW는 기관들의 매수가 오늘까지 연 5일 정도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RF텍도 기관의 매수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다산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기관 매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을 드렸던 웹5G의 기관별로 종목별로 지금은 이제 상승률이 다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먼저 가는 종목들은 먼저 가는 거고 후에 가는 종목들은 이제 후에 갈 수 있는 거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오후에 장세 보면서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은 댓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